네, 오늘은 스타트를 활용한 통계 이론 및 실습 제5장 평균가 비율 그리고 독립성 검정에 대해서 각각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장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요, 크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평균 검정, 그리고 비율 검정, 비모수 가설 검정, 독립성 검정 이렇게 네 가지가 있고요. 평균 검정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남학생과 여학생의 몸무게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가 하는 부분하고요. 또 한 가지는 여러분들 도시통계학 설문조사에서 응답한 내용에서 실질적으로 코로나19 이전과 이후에 보행시간은 동일한가 라는 부분이 평균의 차이 검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차이 검증에서는 표본이 하나인 경우, 집단이 하나인 경우에 어떤 평균, 기대되어지는 평균과 차이가 있는지 없는지를 살펴보는 거고요. 실질적으로 이 평균 비교 검정에서는 정규 분포인지 아닌지 부분에 대한 검증도 추가로 해야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내용과 함께, 그리고 쌍대 평균 검증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쌍대는 짝을 지은 집단 간 차이 검증입니다. 예를 들어서 왼쪽 눈과 오른쪽 눈의 시력의 차이를 다른 사람의 왼쪽 눈과 오른쪽 눈을 비교할 수는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A라는 특정 사람의 왼쪽 눈과 오른쪽 눈, B라는 사람의 오른쪽 눈과 왼쪽 눈의 차이 검정을 얘기할 때는 우리가 이것을 쌍대 평균 검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적시적 평균 검정이라는 것은 우리가 실제 데이터는 없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관측치의 개수와 평균 값을 알고 있을 때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비율의 차이 검정 같은 경우에는 평균 검정과 유사하지만 비율을 갖다가 얘기한다. 즉 프로포션, 비율을 가지고 검증을 한다는 부분이고요. 단일 표본 비율은 이 표본이 실질적으로 어떤 비율에 해당이 되는지를 검증하는 거고요. 그리고 두 표본은 A라는 집단과 B라는 집단의 비율이 같은지 안 같은지, 그리고 두 집단 비율 검정, 그리고 적시적, 여기 오타네요. 적시적 비율 검증이라고 하는 부분은 앞에서 얘기한 내용과 거의 비슷합니다. 그리고 비모수 검증, 가설 검증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요 평균이나 비율 검증 같은 경우는 등간 척도, 즉 연속 척도일 경우에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검증 방법이고요. 비모수 검증 같은 경우는 서열 척도, 등간 척도가 아닌 동일한 간격을 가진 어떤 관측치의 값이 아닌 순위라든지 아니면 순서에 대한 가설 검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순위의 합계를 가지고 우리가 검증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그리고 또 부호, 순위의 차이에 대한 부호를 가지고도 검증하는 윌콕슨 부호 서열 검정, 그리고 콜모그로프 스미노프 KS 검증이라는 것도 이 비모수 가설 검정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해당되는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는 중간고사를 보고 기말고사를 볼 텐데, 중간고사와 기말고사의 성적의 순위가 서로 같은지 안 같은지를 살펴보고자 하는 부분이 비모수 가설 검정에 해당이 된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독립성 검정은 실질적으로 어떤 도 집단 간의 기대되는 관측지의 개수가 서로 독립적인지 아닌지를 살펴보는 부분에 대한 검증이고요. 거기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볼 때는 카이스퀘어 검증과 크레머의 V 검정이 대표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순위척도의 종속성 검정도 사용되는 방법이고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제5장 여기에서는 평균, 비율, 비모수, 독립성 검정을 배우게 된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맨 먼저 평균 검정에서 단일 표본, 즉 한 개의 표본만 있을 때 그 평균을 비교하는 검정 부분인데요. 우리가 원 샘플 민 컴패리슨 테스트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이고요. 일단은 가장 기본적인 가정이 정규 분포를 이 집단이 이루고 있다는 것을 충족할 때 사용될 수 있는 거고요. 만약에 이 집단이 정규 분포를 이루고 있다는 통질성 검정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에는 이분산성을 고려해서 또한 추가로 해줄 수 있다는 점에서는 여러분들이 이 차이만 알고 있으면 단일 표본 평균 비교 검정을 수행할 수 있다는 부분이고요. 일반적으로 이제 Z 테스트와 T 테스트 둘 다 적용이 가능한데,
일단은 우리가 Z-테스트라는 것을 우리가 모집단의 분산을 알고 있을 때 적합한 방법이고요. 대부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들은 대부분 표본입니다. 즉 모집단의 평균이나 분산을 알고 있기 어렵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보다 더 엄격한 T-분포를 가정한 T-테스트를 수행한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T-테스트의 명령문은 일반적으로 T-테스트, 그 다음에 내가 검증하고자 하는 변수명, 그리고 그 변수에 있는 평균값이 얼마일 것이다 라고 이렇게 가정한 상태에서 이 샵이라는 숫자의 값과 이 변수 이름이 가지고 있는 관측지의 평균의 값이 같은지 안 같은지를 검증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굉장히 간단한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는 부분들이고요. 여기서 이제 보게 되면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실행을 한번 예를 들어서 나중에 이제 실습에서 할 텐데요. 예를 들어서 몸무게가 60kg과 60g이라는 평균과 동일하다. 60이라는 값과 동일하다. 몸무게의 평균이 이것을 할 때 T-테스트를 하면 된다는 거죠. 이것을 실행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 보게 되면 이런 값들이 나와 있습니다. 변수 그리고 몸무게에 대해서 관측지의 개수가 574개, 평균이 62.5, 즉 62.5kg이라는 값이 60과 같으냐 안 같으냐 라는 부분에 대한 것입니다. 즉 평균이 60과 같느냐, 이게 기무가설이 되는 부분들이죠. 그리고 표준 오차와 표준 편차, 그리고 95% 신뢰 구간 등의 통계량이 주어지고요. 그래서 앞서 얘기한 바와 같이 기무가설은 평균, 즉 62.5가 60과 같으냐 라는 것을 뭘로? T 분포의 값을 가지고 이 T 값은 어떻게 계산했느냐라는 부분은 여기에 나와 있으면 수식에서 보면은 뮤제로는 이제 60이겠죠. 60이고 그리고 이건 표본의 평균의 값입니다. 표본의 평균의 값, 그것을 뭐예요? 표준 편차와 관측지의 루트 값을 재운 것을 나눈 값을 다시 나눠주는 값이 T 값이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디그리 오브 프리덤은 573인데 여기 보게 되면 관측지의 개수가 574개죠. 즉 이 평균, 표본의 평균을 사용을 하기 때문에 거기서 빼기 1을 해서 574개가 574 빼기 1 해서 573개가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값이다 라고 해서 자유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봤을 때 우리가 P값을 보시게 되면 P값은 기무가설이 보면은 Alternative Hypothesis죠. 평균의 값이 60이 아니다, 60과 같지 않다 라는 것에 대해서 보면은 P값이 0.01, 0.05보다 작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기무가설인 평균이 60과 같다라는 것을 기각하고 대립가설인 60과 같지 않다는 것을 채택을 하는 거고요. 이것은 양측 검증을 얘기하는 거고, 만약에 60보다 크다라는 것에 대해서 대립가설을 채택을 하게 되면 여기도 마찬가지 할 수가 있는 부분이고, 60보다 작다 그러면은 여기에 보면은 P 값이 1.0이죠. 그래서 60보다 작다라고 얘기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평균은 6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부분이죠. 62.5라는 것이. 그래서 여기 가운데 나오는 것은 양측 검증이고, 이거는 우측 단정 검증, 좌측 단정 검증이라고, 단측 검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평균의 비교 검증에서는 모집단의 정규 분포를 이룬다는 거고요. 이 정규 분포가 실질적으로는 중심극한 정리라는 것을 통해서 표본의 크기가 일정 크기, 예를 들면 보통 이제 30개 이상이면 주로 정규 분포를 이루는 경향이 있다라고 해서 정규성 검증을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중심극한 정리라는 것을 이용해서. 그래서 일반적으로 보게 되면 이 정규 분포를 이루고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아주 극소수의 표본을 가지고 우리가 평균의 차이 검증을 한다, 실행을 한다고 했을 때는 우리가 반드시 정규 분포인지 아닌지를 보아줘도 보아야 하고 봐야 하고, 만약에 30개 이상이다 그러면 굳이 실질적으로 중심극한 정리에서 보지 않아도 된다라고 또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정규 분포에 대한 검증 방법, 즉 표본의 개수가 30보다 적을 경우에는 30개보다 적을 경우는 커널 밀도 함수 곡선을 그려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래프를 통해서 일단 살펴볼 수가 있고요. K-density라는 명령어를 사용을 하게 되면 나타나게 되는 그래프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일반적으로 정규 분포를 측정을 할 때
외도와 첨도의 값을 이용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외도와 첨도의 값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첨도가 3에 가까우면은 높이 부분에 있어야 정규성을 충족하는 거고요. 외도가 0에 가까우면 분포가 좌우가 균형을 이루고 있는 형태다라는 부분이고요. 플러스 마이너스일 경우에는 이제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는 그런 것이 됩니다. 이것에 대한 검증 방법은 여러 가지 나와 있는데 일단 SK 테스트라고 해서 스큐니스, 코트시스, 외도와 첨도 테스트, 그리고 S 윌킬슨 검증, 그리고 K 앞서 얘기한 어떤 거죠? 여기 쓴 콜모그로프, 스미로프 검증도 사용을 할 수가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표준 편차를 가지고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을 가지고 검증하는 방법, 이렇게 4가지 정도 나와 있고요. 그래프를 통해서 우리가 정규 분포인지 아닌지를 또 확인할 수 있는 대략적으로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K-density 커널 밀도 함수 검증을 한다고 그랬죠. 그래프를 그려보면 웨이트, 몸무게죠. 몸무게의 실제 분포를 갖다가 한번 커널 밀도 분포 곡선을 그려보라고 하는 거고요. 이 그려보게 되면 실제 이제 여기 보면 파란색 계통의 색깔이 실질적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실제 분포이고요. 만약에 노멀, 즉 정규 분포라고 되면 어떤 형태를 띄어야 되는가라는 부분에서 이렇게 나오는 게 이제 붉은색 계통의 색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게 되면 정규 분포에 가까운 형태를 띠지만 요 중간 계층이 조금은 분리되어 있는, 기본적으로는 이게 이제 남성과 여성의 몸무게의 분포가 이렇게 중첩되어 나타난다라고 보시는데, 남성과 여성을 구분하지 않고 지금 전체 한 집단으로 가지고 우리가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분포 형태를 띠고 있다. 그래서 이게 정규 분포인지 아닌지를 갖다 우리가 확실하게 단언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정규성 진단을 하는 부분이 SK 테스트입니다. 그래서 스큐니스, 코터시스, 그래서 외도와 첨도에 대한 테스트를 하고 거기에 대한 변수 리스트가 그 다음에 오면 여기에 대해서 이 변수에 대해서 SK 테스트를 하라 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몸무게에 대해서 외도와 첨도에 대해서 테스트를 하라는 부분이고요. 외도에서 보게 되면 0.01 P 값입니다. 0.05보다 작으니까 실질적으로 외도의 값이 0이다라는 것을 기각을 하게 되는 거고요. 첨도도 마찬가지 보게 되면 첨도의 값이 3에 가깝다, 3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을 기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에서 보여준 이런 실질적인 어떤 그 몸무게의 분포 40에서 100km까지 되어 있는 이 분포가 실제 외도라는 측면에서도 정규성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첨도에서도 충족을 못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외도와 첨도를 조인트한 확률 분포 값에서 0.0000이기 때문에 0.01보다 작죠. 그렇기 때문에 정규성을 충족시키고 있다라는 부분을 기각하고 정규 분포를 이루고 있지 않다라고 볼 수가 있는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샤피로 wilcox성 정규성 진단이 있다고 그랬죠. SW라는 부분에 대한 얘기 부분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표본이 정규 분포를 지닌 모집단으로부터 추출되었다는 기무가설을 W 통계량을 가지고 검증을 하는 부분이고, 65년에 이 두 사람이 샤피로라는 사람하고 윌크라는 사람이 제시를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W가 적으면 적을수록, W 통계량이 적으면 적을수록 기무가설을 기각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보다는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P 값을 가지고 통계적 유의성 진단을 하는 거죠. 그래서 W 통계량은 몸무게에 대해서 0.97637로 나왔는데,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P 값을 보니까 0.00000이죠. 그래서 0.01보다 적으니까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이 기무가설을 기각을 하는 거죠. 즉 정규 분포를 지닌 모집단으로부터 추출되었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결론에 도달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또 얘기할 수 있는 정규 분포 검증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면은 KS 검증이라고 하는데 콜모그로프, 스미로프 진단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요 진단 같은 단일 표본 또는 두 표본 다 가능하다는 부분이고요. 확률 분포 동일성에 대한 비모스 검증 방법이다. 이거는 나중에 여러분들 비모스 검증 방법에서 다시 한번 더 얘기를 하는 부분들이 되는데요. 일단은 실질적으로 단일 표본에서 중구가 되는 확률 분포 또는 두 표본의 분포 함수 간의 거리를 계량해서 검증을 수행한다
그리고 두 표본 검정에 유용하게 사용된다라는 거고요. 단일 표본 검정은 이렇게 K 스미로프라는 명령어 다음에 변수 이름이 나오고 그 변수가 어떤 값을 가지고 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거고요. 두 표본은 실질적으로는 같다. 이 어떤 젠더, 바이를 이용해서 이 그룹 변수에 의해 가지고 이 부분을 사용을 진단을 할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여기서 이 바이에 대한 얘기 그리고 이그젝 P값을 산출하도록 한다라는 부분입니다.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몸무게에 대해서 젠더의 속성값 수준별로 즉 남성과 여성별로 몸무게의 차이가 정규 분포를 이루고 있는지를 분포가 동일한지를 보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여기 보면 오른쪽 위 그림이 나와 있죠. 이거는 이제 한 집단으로 가정했을 때 이렇게 나타나는데 만약에 남성과 여성으로 하게 되면 이게 여성이죠. 그리고 남성이 이렇게 되고 일반적으로 여성보다는 남성이 몸무게가 많이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평균의 차이가 크지만 이 분포의 형태가 동일하냐 아니냐라는 것을 검증을 하는 거죠. 동질적인지 아닌지. 이게 이제 콜모그로프 스미로프 검증입니다. 그래서 젠더별로 이 부분이 동일한지 아닌지를 살펴보는 부분에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P값을 보게 되면 컴바인드 된 KS 검정 값은 P값은 D값이 0.7104라는 D라는 통계량을 산출을 해내고요. 그리고 0.000 P값이 0.000이니까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분포가 동일하다는 기무가설을 기각하고 대립가설을 채택을 하게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남성과 여성의 몸무게의 분포는 동일하지 않다라고 이렇게 결론에 도달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앞에서 이제 한 집단 평균 비교 검증을 했고요. 차이 검증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는 두 집단의 평균 비교 검증인데, 앞에서 보시게 되는 것하고 달라진 부분이 여기 보면 표본 1, 집단 1의 표본 평균과 집단 2의 표본 평균이 여기 나와 있죠. 그래서 이것의 차이에 대해서 우리가 비슷하게 접근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D0 같은 경우는 표본의 차이값, 일반적으로는 0이겠죠. 차이가 동일하다. X1과 X2의 실질적인 평균의 차이가 없다라고 할 때는 이게 0이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T값을 산출을 한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T테스트 두 집단은 T테스트 한 다음에 변수 두 집단의 변수명을 적어주시거나 아니면 변수 이름을 주고 집단별로 보겠다. 남자와 여자, 즉 젠더의 변수의 속성값별로 이 어떤 몸무게, 웨이트의 평균이 같은 장가치를 T테스트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나중에 우리가 정규성 검정 또는 동분산 검증이라고 하죠. 분산이 동일하다라는 것을 만약에 위배하게 되면 실질적으로는 이건 어니걸이라는 옵션을 여기다가 주어가지고요. 이분산성일 때 우리가 T테스트를 하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줄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웰치 통계량하고 그 다음에 레벨 신뢰 구간 수준을 정하는 것은 여러분들 그냥 참고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젠더별로 몸무게의 요약 통계량을 한번 보겠습니다. 보면은 남자 같은 경우는 몸무게 평균이 69.53kg이고요. 여자 같은 경우는 55.80입니다. 자, 전반적으로 이 69점 남성의 몸무게가 여성의 몸무게보다 거의 한 14kg 정도 많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보면 T테스트를 하고 싶은 분이 이 성별 평균의 차이가 없다. 동일하다. 즉 보게 되면 동일하다 그러니까 이게 0이 되는 거죠. 0과 같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그 T값을 보게 되면 우리가 보면은 이 전체적으로는 65.2.5 여기서 이제 실제 명령을 해보게 되면 젠더별로 젠더의 속성값 수준별로 웨이트 몸무게에 대해서 T테스트를 실행하라는 뜻이고요. 보면은 이퀄 베리언스 등분산성을 가정한 두 샘플 T테스트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그룹에 대해서 보면 남성은 280명, 여성은 294명, 그리고 평균은 아까 보여준 것처럼 69.5, 55.8입니다. 그리고 그 차이 평균은 전체적인 평균은 62.5고요. 이 두 집단 간의 평균의 차이는 14.72
이 정도인데 이것이 차이가 있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기무가설은 여기서 디퍼런스는 제로다, 차이는 0이다, 즉 동일하다라는 거고요. 그 동일하다는 거에 대한 t 값을 계산하는 방법은 여기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값들을 다 여기서 대입을 해주게 되면 t 값이 21.04로 굉장히 크게 나오는 부분입니다. 이 t 값을 보고도 그러면은 차이가 확연하게 드러나겠구나, 차이가 있겠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이것을 이제 대립값을 보게 되면 대립값에서 0과 같지 않다라는 이제 양측 검정을 보게 되면 p 값이 0.000이죠. 그래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단측 검정은 또 여기서 보면 그 단측 검정 대립값을 이렇게 설정했을 경우와 이렇게 설정했을 경우 결과도 여기서 살펴볼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두 집단 차이 검정을, 평균의 차이 검정을 했는데, 앞서 얘기한 것은 이제 그 부분이 두 집단의 분산이 동일하다, 즉 표준 편차가 동일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가정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그 가정이 위배됐는지 안 되었는지를 먼저 알아보는 게 중요한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여기서는 분산 또는 표준 편차가 동일하다는 가정을 실행을 할 수 있는 것의 명령어가 SD 테스트입니다. 스탠다드 디비에이션 표준 편차 테스트, 표준 편차 검정. 그래서 우리가 분산 비교 검정이라는 내용하고 동일하게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면 SD 테스트 웨이트가 젠더별로 표준 편차가 동일한지 아닌지를 검증해봐라. 그러면 이제 이 부분은 거의 비슷한 앞의 결과이고요. 그래서 보면 여기서는 이제 그 비율의 가설이 표준 편차, 즉 분산의 비율이 동일하다고 그랬으니까 1이 되어야 된다, 그 비율이 라는 거고요. 거기에 대한 이제 f 값에 대한 통계량이 여기서 보여지고, 차이에 대한 p 값의 대립값을 양측 단측 검정에 대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율이 동일하다는 것을 우리가 기각을 해주죠. p 값이 0.01보다 적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은 젠더별로 몸무게의 평균의 몸무게의 분산 또는 표준 편차는 동일하지 않다라고 우리가 결론에 도달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때 이럴 경우에는 바로 어니컬이라는 옵션을 추가를 해주고 우리가 테스트를 해주게 된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분산 또는 뭐 비동일한 분산을 가진 두 집단 t-테스트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때 보면은 약간의 t-값의 변화가 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차이가 있다. 즉 이분산성을 고려하더라도, 분산이 서로 다르다라는 것을 고려하더라도 이 평균의 차이, 몸무게의 평균의 차이는 남성과 여성별로 서로 다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다는 것을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얘기 드릴 수 있는 게 쌍대 평균 검정이라고 얘기를 했죠. 쌍대 평균 부분은 이제 짝을 이루고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있습니다. 그래서 쌍을 이룬 표본들은 상호 독립적이지 않고 하나의 모집단이기 때문에 T-검정 통계능과 자유도가 실질적으로는 다르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보면 우리가 반복 측정, 예를 들면 우리가 어떤 의학 실험에서 어떤 A라는 약을 투여한 뒤에 어떤 값의 변화를 본다. 즉 A라는 환자, 또 A라는 어떤 실험 대상자가 실험 받기 이전과 실험 받기 이후를 볼 때는 우리가 A라는 사람에 대해서 실험 전과 실험 후를 비교를 해야 되지, A라는 사람의 실험 전과 B라는 사람의 실험 후를 비교를 할 수 없는 거거든요. 이때는 우리가 쌍대 검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쌍대 검정은 반복 측정되거나 아니면 서로 비교 차이를 갖다가 독립적이지 않은 경우에 우리가 보고를 쓴다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동일합니다. 그래서 t-테스트 첫 번째 변수 이름, 두 번째 변수 이름 해서 서로가 같다, 같지 않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t-테스트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죄송합니다. 허리둘레죠. 웨이스트 허리둘레 비포하고 그 다음에 어떤 실험을 하고 난 뒤에 애프터 허리둘레가 같은지 안 같은지를 보겠다라는 부분이고요. 이때 차이 같은 경우는 우리가 여기 보면은 두 표본의 차이의 평균 빼기 D0,
기무가설로 설정된 두 표본의 차이, 일반적으로는 제로가 되고요. 아니면은 뭐 한 2 정도의 값을 두고 차이가 있다라고 하면 D0가 2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표준 편차, 그리고 표준 오차, 이렇게 되면 표준 오차가 되는 부분이죠. 이 D에.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결과값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짝지워진 t-테스트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는 이런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고요. 둘 다 60명 똑같죠. 그래서 실험 전에는 우리가 허리둘레가 87.445였는데 실험 뒤에는 86.85예요. 그 차이가 0.595 정도 되거든요. 그럼 이 0.595가 0과 같으냐라는 거죠. 즉 변화가 없느냐 라는 거죠. 변화가 없느냐, 차이가 없느냐라는 부분을 계산을 하는 부분이 요 t 통계량인데 t 통계량은 여기서 계산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1.8796이고 이때 우리가 양측 검증을 하게 되면 p 값이 0.0651이죠. 만약에 우리가 알파를 0.05로 어떤 판단의 기준을 0.05, 95% 수준에서 바라본다고 했을 때는 이것은 기무가설을 기각하지 못하는 거죠. 즉 실질적으로 이 0.595의 차이는 실험 전과 후에 허리둘레의 차이는 변화가 없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기무가설을 채택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게 많아졌다 적어졌다는 또 조금 다른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립값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이런 어떤 통계적 유의성이 또 달라질 수도 있다는 부분은 여러분들이 조금은 주의해서 봐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적시적 평균 검증이라는 걸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적시적 검증은 우리가 데이터 없이 그냥 관측지 개수가 몇 개이고 평균이 얼마이고 표준 편차가 얼마인지를 알고 있으면 데이터 없이도 이것을 사용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 되겠고요. 그래서 테스트 t-테스트 i를 갖다가 명령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observation 관측지수, 관측치의 평균, 관측치의 표준 편차, 그죠?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얘기하고요. 똑같이 이 부분은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평균, 관측지수, 평균, 표준 편차, 관측지수, 평균, 표준 편차 이렇게 적어주게 되면 이런 결과값이 나타나게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결과 해석은 동일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이제 비율에 대한 것입니다. 앞에서는 이제 평균의 값이고 이제 비율이 같은지 안 같은지를 알 수 진단하고자 할 때 부분인데요. 단일 표본은 마찬가지 집단이 하나인 검증은 대규모 표본의 비율의 동일성을 검증하는 것에 주로 사용이 되어지고 Z 검증 통계량을 주로 사용하게 된다. 그래서 왜냐하면 표본이 이게 대규모 표본의 비율의 동일성을 검증하기 때문에 중심극한 정리에 의해서 T 분포 형태보다는 뭐 Z 분포에 가깝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보는 부분에서 얘기가 되는 거고요. 보면 비율 검증은 PR 테스트입니다. 이걸 어떻게 되면 probability 확률 또는 비율, proportional이 맞겠네요. proportional 비율의 테스트다라는 거죠. 그래서 변수 이름이고 변수의 포인트 부분에 대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기무사는 확률이 표본의 비율이 0.5다라는 것을 하면 대립가설은 0.5가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해줄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남성과 여성의 비율을 갖다가 얘기를 할 때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젠더 2 같은 경우에는 보면은 1을 1로 해서 남자로 명명하고 2를 0으로 해서 피메일로 만들어라는 거고 그것을 젠더 2라는 변수로 새롭게 생성시키라는 겁니다. 새롭게 생성시켰을 때 이진에 있는 이 젠더의 통계량하고 그다음 새롭게 생성된 통계량의 뭐예요? 이온 빈도 분포표 이렇게 작성을 해주게 되는 부분이고요. 이럴 때 이제 만약에 이제 젠더 2의 비율이 0.5다, 즉 동일하다, 남성과 여성의 비율이 동일하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비율 검증이 되겠습니다. 원 샘플에 대한 것이고요. 관측지 개수가 나와 있고 비율이 0.4736이다. 0.4736은 뭐예요? 0.5와 같다라고 할 수 있느냐라는 부분을 검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무가설은 비율이 0.5라고 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대립가설은 0.5가 아니다. 같다라고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P값을 보게 되면 0.1944죠. 1944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보게 되면
차이가 있다라고 얘기할 수 없다라는 거죠. 즉 0.4736842라는 비율은 0.5라는 비율과 동일하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남성과 여성의 비율이 거의 똑같이 분포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두 표본 비율 부분에서는 실질적으로 보게 되면 PR 테스트에서 변수 1, 변수 2가 같다. 비율이 같다라는 거죠. PR 테스트 부분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여기서 마찬가지 여기서 보면은 이 Z 값의 통계량은 여기 보면은 표본 1의 비율값과 그리고 표본 2의 비율값, 비율 추정치, 그리고 모집단 2의 비율, 그리고 이렇게 나와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Z 통계량이 계산되어진다라는 거고요. 여기서 보게 되면 이제 BMI라는 지수를 가지고 BMI 지수와 그리고 오베시티, 우리가 체형이라고 얘기하는 부분의 값이 비율이 같으냐 안 같으냐라는 것을 보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보면 BMI 값은 574개고 OB 값은 601개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BMI 값하고 여기서 보면 0.113이고 여기는 0.297입니다. 차이가 마이너스 0.1845 정도 되죠. 꽤 큰 값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서 이게 차이가 없다, 비율의 차이가 없다라고 하는 부분과 대립값에는 차이가 있다, 0이라고 차이가 없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고 하는 부분이 0.000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이 차이가 없다라는 것을 기각하고 대립값에는 차이가 있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을 채택하게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가 여기 보면은 개수가 다르죠. 그래서 if 조건문을 달아서 둘 다 관측치가 없는 경우에는 결측치인 경우에는 제거하고 모든 둘의 값이 모두 있는 경우만 해서 PR 테스트를 하라라고 되어 있죠. 이때 보게 되면 차이가 0.19 정도 약간 더 높아졌네요. 0.6 보면 차이가 568로 동일하죠. 그래서 이런 값을 볼 수가 있다라는 부분이고, 이것은 하나의 테크니컬한 측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서로 값이 있는 경우에만 가지고 비교를 하라는 거고요. 안 그러면은 어떤 집단이 어떤 A라는 집단에서 특정 값이 결정적인 경우가 서로 이렇게 밸런스되지 않았을 경우, 언밸런스 됐을 경우에는 이런 옵션을 주어서 보다 더 정확하게 우리가 추정을 해낼 수도 있다라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집단의 비율 검정 부분에 대한 것을 보면 남자와 여자 비율이 여기 보면 BMI 값에 차이가 있느냐 없느냐, 이거 보면은 BMI 체질량 지수를 통해서 비만이냐 아니냐의 비율을 갖다가 보는 거죠. 남녀별로. 그래서 남자 같은 경우에는 0.1785 정도가 비만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여자 같은 경우 0.05 정도가 비만이다. BMI, 즉 몸무게와 몸무게와 키를 고려해서 우리가 체질량 지수를 산출을 하잖아요. 그 체질량 지수가 보게 되면 체질량 지수에서 우리가 비만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판단 기준은 0.17 정도로 남성인데 여성은 0.05다라는 거고요. 차이는 0.127 정도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비율의 차이가 없다라고 0이다라고 하는 부분이 기무가설이 되고 0과 같지 않다라는 것이 대립가설이 됩니다. 여기에 대한 Z값은 4.8203이라는 값을 가지고요. 보면은 0.000보다 작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것의 비율의 차이는 있다라고 할 수 있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두 집단에 대한 비율 검정을 볼 수가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여기도 적시적 비율 검정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고요. 한번 내용을 읽어보시고 또 주교재에서 많이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더 궁금하시면 거기를 찾아보면서 해봐도 될 것 같습니다. 거의 잘 사용하지는 않는데 정말로 이제 가끔씩 이런 것들을 사용해야 될 경우가 있어서 이 내용을 수록을 한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비모스 가설 검정 부분이 있는데요. 그 비모스 가설 검정에서 우리가 맨 위트니 U 검정, U 통계량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가장 많이 사용되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보면 맨 위트니 윌콕슨 또는 윌콕슨의 순위합계 검정이라고도 불린다라는 거죠. 맨 위트니가 만들었다가 그 다음 윌콕슨이라는 사람이 또 추가한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그것은 독립된 두 표본의 분포의 동일성에 대해서 비모스적 통계량 검정이다.
실질적으로 등간 척도에서 사용될 수 있지만 서열 척도에 적용이 되는 것이 더 일반적이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만약에 두 표본이 독립적이 아니라 쌍으로 대응된 표본이라면 우리가 윌콕슨 부호 서열 검정을 사용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랭크썸이라는 명령어가 있죠. 랭크썸이라는 명령어, 그리고 변수 이름, 검증하고자 하는 순위를 가지고 있는 관측치 변수 이름, 그리고 그룹 변수 이름, 콤마해서 옵션을 주고요. 여기 보면 피오드는 첫 번째 집단이 두 번째 집단보다 큰 확률일 경우에 확률을 갖다가 계산해 놔라고 하는 부분이 피오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보면 여기 보면은 에어리어 종로 일대와 강남 일대 조사 지역을 갖다가 두 군데로 했고요. 그다음에 만족도 점수가 있습니다. 보행 환경 전체 만족도가 1점부터 6점까지가 나와 있는데요. 이 보행 환경 만족도 같은 경우에는 1하고 2의 차이가 2와 3의 차이와 같다라고 얘기할 수 없는 리커트 척도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A 플러스와 B 플러스의 차이가 B 플러스와 C 플러스의 차이가 동일하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없는 부분이 실질적으로 보면 A 플러스는 97점이 될 수 있고 95점이 될 수 있고 100점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는 어쨌든 높기는 높은데 정확한 등간 척도로 계량해서 똑같지 않다. 그렇지만 순서는 있다는 거죠. 서열은. 그럴 경우가 이제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럴 경우에 우리가 보면은 이렇게 사용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면 랭크썸이라는 것은 이제 메뉴티 순위 검정에 대한 거고요. 관측치, 그리고 이 관측치의 순위를 갖다가 합친 게 됩니다. 합친 게 97,774, 87,000이고요. 기대되는 값은 이 정도 되는데 실질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타이 값을 조정해 가지고 조정된 분산은 이렇게 계산을 해낼 수 있다. 그리고 보면은 기무가설은 강남대로와 종로 일대의 보행 환경의 만족도는 같다. 순위는 같다. 라는 것에 대한 Z 통계량에 의해서 제공되어지고 P값은 0.054이 굉장히 애매한 부분인데 95% 신뢰 구간으로 한다면 강남대로에서 조사된 사람이나 아니면 종로 일대에서 조사된 사람의 보행 환경 만족도는 동일하다. 즉 차이가 있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얘기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P-오드라는 부분이 있었죠. 보면은 첫 번째 집단이 두 번째 집단보다 클 확률이죠. 클 확률은 0.543이다.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이 우리가 순위합계 검정의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쌍으로 된 두 표본이나 반복 측정된 하나의 표본에 대해서 우리가 평균 순위가 다른지에 대해서 평가하는 비모스 통계량은 윌콕슨의 부호 서열 검증 사인드 랭크 테스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인 랭크, 변수 이름, 그리고 익스포넨셜 값 표현식, 그리고 사인 랭크, 변수 이름, 또 변수 이름. 이거는 이제 쌍대 부분이겠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사인 랭크는 전반적인 만족도와 안전에 대한 만족도가 같은지 안 같은지를 보고자 한다라고 했을 때 보면은 파지티브, 네거티브, 즉 순위의 차이가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을 또 올로 표현하게 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통계량을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것은 Z값이 마이너스 4.634이고요. P값이 0.000보다 적죠.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전반적으로 만족도의 값이 서로 같다라고 얘기할 수 없다. 즉 다르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나중에 실습을 해보면서 보다 더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콜모그루프 스미로프 KS 검정이라고 얘기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단일 표본 또는 두 표본의 분포의 동질성을 평가하는 비모스 검정 통계량이다라는 거고요. 실질적으로 동질적인 여부를인지를 본다라는 부분에서 앞서 보여준 어떤 그런 동질성 검정 있었죠. 평균 차이, 분산 검정, 즉 뭐랄까 스탠다드 디비에이션 표준 편차 검정과 같은 방식으로 들어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 변수 이름이고요. 이그젝 P 값을 산출할 수 있도록 하는 옵션도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하는 방법은 몸무게에 대해서 그죠? 동질성 검정을 하라는 거죠. 젠더별로 동질성이 동질적이냐,
분산이 동질적이냐라는 부분에서 보면 F 분표를 갖다가 보여주는 것에 대한 차이를 갖다가 계산하는 식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p-밸류가 실질적으로는 0.000보다 작죠. 그렇기 때문에 집단 간의 즉 젠더별로 몸무게의 분산의 동질성의 차이는 있다. 동일하지 않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마지막에 이제 그 독립성 검정이라고 하는데요. 카이-스퀘어 검정입니다. 일반적으로 카이-스퀘어 검정은 독립성 검정에도 사용되지만 적합도 검정이나 아니면은 동질성 검정에도 사용한다라고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적합도 검정이나 동질성 검정에 대해서는 또 추가로 언제 또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이거 보시면 잘 나와 있는 것 같았어요. 한번 보여주시면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적합도 검정에서는 카테고리컬 데이터에 대해서 테스트를 하는 것인데 적합도 검정은 이론적인 분포, 확률 분포 대 그 다음에 실제 가지고 있는 변수의 비율에 대한 차이 검정을 얘기하는 거고요. 독립성 검정은 두 표본, 요인이 두 개일 때 그 표본의 비율이 같은지 안 같은지를 보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동질성 검정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해서 부모 집단과 요인 집단 이렇게 해서 동질성 검정을 사용한다 라는 차이 알고 계시고, 좀 더 궁금하시면 이 자료를 좀 읽어보시고 아니면 그 주교재를 한 번 더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카이-스퀘어 검정에서 우리가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일단 독립성 검정 부분을 얘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독립성 검정은 이 명목 변수들, 앞서 얘기한 것처럼 이게 카테고리컬 베리어블일 경우에 독립성 검정을 하는 거고요. 요거는 이제 카이-스퀘어 분포는 K개의 서로 독립적인 표준점 그 확률 변수를 각각 제곱한 다음 얻어지는 분포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K가 1일 경우에는 이런 분포 형태를 띠고요. K가 2일 경우 이런 분포를 띠고요. 그래서 점차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정규분 형태로 K가 크면 클수록 형태로 봐야 된다. 즉 집단 보게 되면 서로 이 카테고리가 굉장히 많아지면 거의 뭐 정규 분포 형태로 가는 분포를 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우리가 한계 변수 검정 통계량은 여기 보면 관측 빈도 그리고 기대 빈도의 제곱 차이의 제곱의 기대 빈도를 나눠준 것이 카이-스퀘어 분포고요. 두 개 변수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IJ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측되어진 것 그리고 기대되어지는 것들의 제곱의 차이를 보여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보면은 젠더와 에이지별로, 요거는 에이지는 에이지 그룹이거든요. 20대, 30대, 40대, 50대 남성과 여성에 대한 것에 대한 실질적으로 보게 되면 우리가 실제 관측 빈도가 되는 거죠. 관측 지수가 되는 거고, 여기서 보면은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게 기대 빈도입니다. 87.1을 기대했는데 실제로는 107개가 되는 거고요. 여기 72.5를 기대했는데 70개가 실제로는 관측이 되어진 거죠. 그래서 앞서 보시면 이 부분에 대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계산을 하게 되면 비에슨의 카이-스퀘어 통계량인 13.4994가 나오는 거고요. 이 4994의 P값이 0.004니까 0.001보다 작죠. 즉 1% 유의 수준에서도 우리가 통계적으로 유의하다라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기무가설인 서로가 독립적인 분포이다라는 것을 기각하고 대립가설인 두 변수는 서로 연관성이 있다. 즉 독립적인 분포가 아니다. 라고 우리가 결론에 도달할 수 있을 정도로 통계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독립성 검증에서는 우리가 카이-스퀘어 통계량이 있고요. 그 다음 PC의 정확도 검증이라는 것도 있고, 그리고 구트만 앤 크루스칼의 감마 통계량, 그리고 켄달의 타우비 통계량, 이렇게 꽤 많이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카이-스퀘어 통계량에서 우리가 그 연관성의 척도 정도, 요거는 보면은 실질적으로 차이가 있다 없다라는 것만 알 수 있는 거죠. 유의한지 안 한지. 근데 그것을 이제 파이 계수라는 것을 통해 가지고 계산을 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카이-스퀘어 분포와 그리고 카테고리의 수 그리고 관측 지수 이것을 이용해서 파이 계수를 만들어내는데 0과 1 사이의 값을 가지고요. 그리고 0에 가까워지면 두 명목 변수 간에 어떠한 관계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고, 이런 두 변수 간 분포가 완벽하게 일치할 때 가지는 값이다 라는 부분을 얘기한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카이-스퀘어 분포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파의 개수는 상관계수하고도 조금 더 연관지어서 한번 살펴보면 의미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는 부분입니다. 물론 조금 차이가 있지만 어쨌든 그 연관성의 정도의 크기를 우리가 계측해낼 수 있는 게 파의 개수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보면 탭 2라는 부분에서 우리가 얘기를 해줍니다. 젠더와 에이지에 대해서 보면은 카이스퀘어 통계량과 그리고 크레모의 V 통계량이죠. 크레모의 V 통계량, 그리고 기대치에 대한 값 이렇게 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피어슨 카이스퀘어 통계량, 크레모의 V 통계량 0.1490 그리고 0.0490인데 크레모의 V 통계량은 분할 개수라는 부분인데요. 분할 개수 같은 게 0.1490이다. 1490인데 우리가 보면 거기서 분할 개수가 여기서 작은 값, 그죠? 여기 보면은 4개의 집단이 있고 여기는 2개의 집단이 있으니까요. 우리가 보게 되면 실질적으로 작은 값의 크기 2를 가지고 우리가 보게 되면 보통 0.1490이니까 여기 보면 적다라고 상호관계 정도가 적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정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크레모의 V 통계량을 가지고 즉 분할 개수를 가지고도 상호관계의 정도, 척도를 계산을 해낼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파의 개수가 훨씬 더 명확하게 0과 1 사이에서 0에 가까워지면 전혀 관계가 없다. 이래 가까우면 엄청나게 연관성이 크다, 독립적이지 않다라는 정도의 크기를 갖다 보여준다라는 측면에서는 아마 파의 개수가 훨씬 더 의미 있는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순위 척도 같은 경우는 이제 크레모의 V 통계량 부분에서 두 명목 척도가 상호 독립성을 검증한다라는 부분, 앞에서 얘기하는 부분이 되겠죠. 크레모의 V 통계량을 보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V 통계량에 대해서 하고요. 그런데 이게 크레모의 V 통계량은 순위적, 즉 서열의 척도를 가정하지는 않다. 만약에 두 변수가 순위 척도인 경우, 순위 척도라는 것은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되면 20대가 30보다 크고 4고 크다, 남자보다는 여자가 크다 적다, 이런 그 순서를 갖다가 매길 수 있을 경우에는 우리가 실질적으로는 순위 척도는 우리가 감마와 타우비 통계량을 이용해야 된다는 거고요. 여기에 감마 통계량은 이렇게 계산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타우비 통계량은 이렇게 계산이 된다라는 것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보면은 카이스퀘어, V 통계량, 타우비 통계량, 감마 통계량 이렇게 다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되고 요거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PR 값이 probability 값인데 정확하게 근접하는 추정치가 0.036, 0.029, 0.05보다 작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감마와 캔달의 타우비 통계량을 가지고 우리가 보면 만족도 부분에서 전반적인 만족도와 안전에 대한 만족도에 대한 이 분포가 실질적으로는 이거는 순위척도이죠. 그래서 순위척도이기 때문에 이 순위척도가 통계적으로 실질적으로 독립적이지 않다라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것은 피어슨의 카이스퀘어 통계량을 통해서도 살펴볼 수가 있고요. 감마나 캔달 타우비를 통해서도 우리가 ASE를 통해서 볼 수 있고, 크레모의 V 통계량이 0.2736이죠. 그래서 여기서 보게 되면 요통 4 이상이기 때문에 0.2736이니까 크다라는 그룹 속에 속할 확률이 좀 더 높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지금까지 5장에 대한 내용을 주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크게 평균에 대한 차이 검정, 단일 표본과 그리고 두 표본 그리고 쌍대 표본에 대해서 우리가 평균의 차이 검정을 t-테스트를 이용을 했고요. 비율 차이 검정은 우리가 단일 두 표본 두 집단 비율에 대해서 PR 테스트라는 명령어를 가지고 실제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비모수 가설 검정에서 순위 합계 검정, 윌콕슨의 보호 서열 검정, 콜모그로프 스미노프 검정의 방분론에 대한 얘기를 했고요. 독립성 검정에서는 카이스퀘어 검정, 크레모의 보호 검정, 그리고 순위 척도의 종속도 검정, 종속도의 검정은 감마 검정하고 그리고 타우비 검정 통계량이 있었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여러분들 긴 시간 5장에 대해서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그러면은 다음으로 실질적으로 실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